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국제 정세가 지금 나날이 좀 심각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말 불안한 지역들에서 어떤 전쟁들이 터지면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더 확산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또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오름세로 전환을 했고 대부분은 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서 지금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압박할지,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식으로 압박할지가 좀 정해질 예정인데 이게 휴장을 하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또 오늘 열릴 이 채권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사망자가 1,5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사태에서 특히 중동이라는 어떤 지정학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건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지금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지금 유가가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입지들 그리고 이 하마스의 배후에 지금 이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산유국들 간의 어떤 관계성들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들에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가 유가에 미칠 영향과 이 산유국들의 산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촉발시킨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런 국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월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전망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유가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자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은 이 투자 시장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미칠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고 이 시장의 어떤 자산의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며칠의 시간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해서 위기가 크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갑자기 어떻게 급하락을 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문을 여는 오늘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내일이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런데 과거 경험상 이 지정학적인 위기는 다행히도 단기에 그쳤던 점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지금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달과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88%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12월 달도 지금 73.6%로 전주 대비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큰 폭의 무빙을 보여줬는데요. 다행히 어떤 변동성보다는 조금은 완만한 수준에서 가격이 마감이 됐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27.6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1.13%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더 큰 폭으로 3.22%,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지금 모두 다 빨갛게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서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상황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 어제 굉장히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 무려 51%를 넘겨서 51.26%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요, 지금 50으로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BD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요. 매수벽 같은 경우는 27K에 제법 뚜렷하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요, 제법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을 지금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지지 구간들과 저항 영역들은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벽 같은 경우는 28K에 희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늘 이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지금 28K에 매도벽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들을 보이면 계속해서 이 구간들에 매도벽이 생겨나서 지금 중요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5K, 29K, 30K에서도 지금 매도벽이 뚜렷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가격에 큰 하락을 유발시킨 장본인은 그동안에 계속 가격을 끌어올렸던 장본인입니다. 요 보라색 고래인데요.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요지부동하게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이 갈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부터는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갈색 고래와 같은 구간에서 빨간색 고래도 지금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반등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 외 녹색 고래 같은 경우는 보라색 고래와 동일하게 또 이 구간에서 가격을 떨구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0월 6일 이후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소셜 볼륨상에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이런 키워드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꽤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매체들에 나오는 평가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충돌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비트코이니스트는 탈중앙화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기간에도 비트코인 시장은 큰 움직임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 중에서는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인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이제 채권 시장이 열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장기화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은 분명히 미국 3대 지수를 비롯해서 이 여러 자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우리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과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리스크 헤지에 특화된 자산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어제 비트코인은 가치가 하락을 했지만 미국의 달러라든지 금,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상승 흐름을 지금 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자산들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이 비트코인이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안전자산이다라는 어떤 내러티브가 더 강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산티멘트의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이 모든 중앙화 거래소의 지갑에 있는 총 비트코인 공급량 비율을 추적하는 지표 중에 이 거래소 공급량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자, 이 지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해당 플랫폼, 이 거래소에서 인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밖으로 지금 인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코인을 장기간 보유하고자 할 때 외부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강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지금 강세 모멘텀을 확인하는 지표가 있어요. 일일 활성 주소 수라는 게 있는데, 요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말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표는 블록체인에서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주소의 고유수를 추적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현재 자산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표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지만 이 두 가지의 지표가 지금 좀 엇갈리는 어떤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매집을 하고 있고, 단기 투자자들은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강세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지표들도 상승을 해서 이 관심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물을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쇼텀홀더, 이 단기 보유자들의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앤 로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실현 가격의 손익 분기점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시장의 상황들을 전해주는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올해 초에 굉장히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약세장의 어떤 분위기들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지금 녹색 구간으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이 강세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의 상황들도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하락 전에 쇼텀홀더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움직임들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 후자에 가까운 모습들,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시장의 힘이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USDT의 어떤 거래소 보관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USDT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 보관된 게 99억 9천만 달러 상당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죠. 자, 이 얘기는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많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강세 신호의 어떤 시그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과 어떤 가격 전망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뉴스인데요.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입니다.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 X를 통해서요, 미국의 SEC가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항소하더라도 SEC는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승인의 어떤 시점들이 또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매트릭스 포트의 의견에 따르면 최대 300억 달러, 하나로는 한 40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과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5,400억 달러로 금시총의 딱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 ETF 시총이 2천억 달러인 만큼 이걸 감안했을 때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금과의 어떤 대비들을 통해서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시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상당한 자금들이 유입이 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800만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난 7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유입된 거는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4,200만 달러 이상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됐고, 이더리움은 한 1,000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지금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유입된 게 지금 솔라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자금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요즘 솔라나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솔라나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솔라나는 FTX와의 어떤 연결고리들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앙화된 코인으로서 많은 어떤 비판들이 있었고 네트워크의 어떤 불안정성도 자주 노출했었는데, 시장의 어떤 솔라나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유는 솔라나가 굉장히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본인들의 생태계를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리플이 가장 인기가 있다면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상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XRP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는 유입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신규 유입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떤 지역별로 자금 유입과 유출을 살펴봤을 때는 자금 유입의 90%가 지금 유럽 쪽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월가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블랙락이라는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현물 ETF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는 대부분 영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투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먼거라는 분의 어떤 연배들을 고려를 했을 때, 뭐 요거는 충분히 굉장히 오랜 기간이 전통자산, 특히 가치주에 투자를 해온 사람의 어떤 입장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분의 어떤 지금의 현실 인식은 틀렸다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이 변화의 흐름들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분을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가격의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27.6K 부근인데, 대략 요 부근에 지금 가격이 머물고 있고요. 지금 양 측면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와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윗단으로는 지금 파이 사이클 인디케이터와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 200주 이동 평균선, 그리고 단기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이 다 중요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으로 중요한 영역은 지금 연간 이동 평균선, 그리고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실현 가격, 그리고 장기 실현 가격 등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또 이 구간들이 중요한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뭐 큰 폭의 흐름 없이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7개월 동안 이 구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지금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을 버티기에 너무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지금 암호화폐 포지션 중에서 1억 1,900만 달러가 이 가격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청산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롱 포지션은 1억 600만 달러, 숏 포지션은 1,289만 달러가 지금 청산이 됐는데요. 코인별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도 이 이더리움이 더 많은 금액들이 청산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24만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됐는데, 그 중에서 롱 포지션이 3,089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이더리움보다 적은 1,969만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가격의 변동성을 봐도 이더리움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건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 상황들 때문이고요. 투자자들이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을 여전히 위험 자산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산의 수준 측면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요 가격이 지금 요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27.6K 부근인데요. 지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요 두 구간들에서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 거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27.4K 그리고 28.2K 부근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보다 지금 아래로 하락할 경우나 이 구간보다 더 상승할 경우에 많은 청산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구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만약 이 구간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더 많은 거래들이 추가적으로 청산이 돼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이고 단기적인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크립토퀀트의 네덜란드 지부 총 책임자인데요. 마르툰이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과 단기 보유자, 숏텀 홀더들의 어떤 실현 가격 간의 역사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들은요, 계속해서 중요한 지지 구간이자 중요한 저항 영역으로 지금 작용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구간에 딱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 수준, 지금 27.9K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27.9K를 넘게 되면은 이 숏텀 홀더들의 어떤 실현 가격 비율에 의해서 상당한 가격 급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입니다. 제이미 쿠츠에 따르면 블룸버그의 트렌드 모델이 이 거시지형 악화에도 비트코인의 급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을 보면은 중요한 어떤 저항 영역들 이동평균선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상승 추세로 어떤 전환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지금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기는 등 지금 미국 장기채가 사상 최악의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이 거시적인 조건에서 저항을 하면서 강세 사이클을 촉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주장은 가장 중요한 인계점이 있는데 바로 31K를 언급을 하면서 지금 31K를 돌파하게 됐을 경우에 상승 사이클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 연말 전에 60K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얘기의 근거는요, 2007년부터 지금 중요한 이 그린 채널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이 점선으로 된 이 영역들에서 이 구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 영역으로도 작용을 했고 이 선을 돌파했을 경우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터치하게 된다면 2024년까지 갔을 때는 역사상 최고치를 아마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60K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우선 단기적인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분할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구간들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인 가격 전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장기 투자자이고 우리가 결국은 이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런 장기적인 가격 상승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4시간 봉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어떤 변화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RSI가 48로 중립적인 분위기인데요. 50보다는 미만이기 때문에 약간은 약세 편향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 27.5보다는 더 높은 것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단기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의 피벗 포인트는 27.3K입니다. 이 구간보다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크게 하회할 수 있는 추세들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저항 영역은 28.3K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극복하게 되면 29.4K와 30.7K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준을 지켜내지 못하면 26.6K, 25.2K, 그리고 24.5K까지도 지지선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